자, 안녕하세요. 집합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교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영어 비상 홍민표. 자, 이번 시간에는요 8과의 그 추가 읽기 부분이 되겠죠. 리드 모어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리드 모어 부분도요.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8과 본문에서 공부를 했었던 것이 이제 뭐 음악, 뭐 미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뭐 음악으로 뭐 미술 같은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미술을 가지고 이제 음악적인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것에 관련된 지문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각각 개별적인 그 이제 리드 모어 부분에서는 각각 이제 개별적인 특성을 갖는 그 예술 부분, 이제 길거리 예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봅시다. 소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Street art here and there라고 돼 있죠. 이제 길거리에 이제 여기저기에 있는 이제 길거리 예술들 얘기라는 얘기인데, 길거리 예술가들이 되겠죠. 아티스트니까. 자,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소개달락, 간단한 소개달락인데요. The street corners can be powerful canvases on which artists express their talents and reach the ordinary people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길모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길모퉁이는 다시 말하면 그냥 길의 한켠은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모퉁이라고 해서 꼭 그 모퉁이를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길의 한편은, 길의 한쪽 구석은 can be 뭐가 될 수 있다? powerful canvas가 될 수 있다. 아주 뭐 되게 강력한 뭐 캔버스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캔버스가 뭐 하는 데죠?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그 유화 같은 것들을 그릴 때 사용하는 일종의 천으로 되어 있는 그 일종의 도화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천으로 되어 있는 도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천으로 되어 있는 도화지 같은 거를 우리가 캔버스라고 얘기하죠. 이제 보통 그때 그림 그릴 때 쓰는 거예요. 즉 길의 한 켠이 되게 아주 강력한 캔버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캔버스란 얘기가 되겠죠? 아티스트들이 express their talents, 즉 자기 자신들의 그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또한 또 어떤 곳이다? reach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express와 reach는 이제 병렬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병렬 구조. reach ordinary people, 그리고 이제 일반 뭐냐, 되게 보통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캔버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온 위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뭐가 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전체 목적어 전체 이제 온이라고 한 전체 목적어로서 이제 캔버스가 사용된 케이스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뒤쪽에 원래 문장을 다시 바꾸면은 artists express their talents on the canvas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artists reach the ordinary people on the canvas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they allow,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방이 누굴까요? 이제 캔버스를 얘기해야 되겠죠. They allow us to join the artist's world of imagination while walking along the street.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길 한켠이랑 이제 그 아주 강력한 캔버스가 되는 이제 그 스트리트, 여기서 이제 스트리트 코너라고 봐야 되겠죠. 이 파워풀 캔버스라기보다는 내용상 이 스트리트 코너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런 길모퉁이들은 이제 allow us, 우리가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allow 이제 목적어 to 부정사가 되겠죠.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join the artist's world of imagination, 그 예술가의 그 상상의 세계에 이제 뭐라 되겠죠? 같이 뭐 join할 수 있게, 같이 합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동안에요? while walking along the street가 되겠죠. 이 뒤쪽 부분은 while we are walking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부를 좀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 여기는 지금 이게 분사 구문인가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 같은데 앞에 주절의 주어는 데이로서 스트리트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주절의 주어와 같아서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을 하고 동사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분사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겠는데, 되게 좋은 생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사절의 같은 경우, 이제 이 부사절 뒤쪽에 있는, 즉 부사절의 주어가 이런 위나, 위에가 해당하는 위나 people 같은 일반인을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때도 주어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거꾸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분사구의 이제 주어를 이제 분사구문의 이제 분사구문이니까 분사구가 되겠죠. 분사구의 행위의 주체를 우리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용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긴 한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이걸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교육과정이 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렇지만은 이 기회 하나 알아두세요. 이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 이제 이 뒤쪽에 이제 주어를 이제 써서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달라서 다시 말해 이제 분사 구문화된 부사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원래 그 주어를 표현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건 독립 분사 구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주절의 주어가 없지 다시 말해 이제 부사절 while이 이끌고 있는 절의 주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사 구문이 맞기는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는 데이는 스트리트 코너가 되고 여기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따지면 이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us라고 하는 건 진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집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원래 문장에 있었던 이 일반인에 해당하는 이 위에 해당하는 주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while walking이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분사 구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원래 주어를 써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처럼 이 생략될 수 있는 주어가 일반인을 나타내는 주어일 경우에는 뭐다? 얘조차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문장이 나온 것이다? while walking이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잘 필기해 두세요. 여러분 워크북엔 이런 말이 없어요. 자, 계속 봅시다. 자, graffiti in Berlin, Germany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독일 이제 베를린에 있는 이제 그래피티. 여러분 그래피티가 뭔지는 알 거예요. 이제 벽에 그 스프레이로 이제 락커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찍찍 뿌려가지고 이제 그림 그려놓은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잘 그려놓은 것들은 되게 멋있는데 잘 못 그려놓은 거는 그냥 낙서죠. 무슨 얘기냐? Drawing pictures or letters on city walls is called graffiti라고 되죠. 자, 그림이나 혹은 이제 글자를 이제 그려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어디에다가요? 도시의 벽들에 이제 그려놓은 것들을 이런 것들이 뭐라고 불린다? 그래피티라고 불린다라는 얘기죠. 얘는 원래 있던 문장에 뭐가 되죠? 목적격 보어였었죠. call이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call A, B 이렇게 해서 얘가 목적격 보어가 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오형식 동사가 되겠죠. 근데 요것을 수동태로 만들면 얘가 앞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A가 뭐뭐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B라고 불린다라는 이런 수동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때문에 이건 원래 있던 능동태 문장의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자, The Berlin Wall in Germany was the largest graffiti canvas in the world 라고 되어 있죠. 자,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죠. 베를린 장벽은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어요. 이게 80년대 언젠가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에 이게 이제 사라졌죠. 뭐 그것에 대한 얘기는 뒤쪽에 나오는데, 자, 독일에 있는 이제 이 베를린 장벽은 was the largest was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있으면은 저 상당히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세계사 과목을 전부 다 다시 배워야 되는 이제 그런 불상사가 생기겠죠. 자, 베를린 장벽은요 was the largest 가장 큰 그래피티 캔버스였다라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래피티 캔버스였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During the Cold War, the western side of the wall is filled with the graffiti drawn by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while eastern side was kept blank라고 되어 있죠. 자, during the Cold War라고 되어 있죠. Cold War은 냉전 시대라는 얘기가 되겠죠. 냉전 시대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그냥 그 구글 같은 데다 이제 냉전 시대라고 치면 나오죠. 또 여러분 세계사에서 다 공부를 하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했던 이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그냥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좋은 놈 나쁜 놈 그냥 서로 싸우던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기엔 너무 복잡한 시대긴 하지만 어쨌든 자 봅시다. 자, western side of the wall. 자, 지금 이 그 벽의 서쪽 지방이라는 얘기죠. 서쪽 부분에. 자, western side니까 서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쪽은 was filled with, be filled with 하면 뭐뭐로 가득 찬이라고 하는 수거가 되겠죠. be filled with 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죠. 그래피티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그래피티? Drawn by the artist가 돼. Drawn by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이제 각종 이제 예술가들에 의해서 그려진 그래피티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건 당연히 이제 drawn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그래피티를 수식해주는 이제 과거 분사가 되겠죠. 반면에라는 얘기인데, 자, 이 while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이 강의에서는 처음이니까요.
자, 여러분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간절 접속사로도 쓰이고 이제 그 대조와 양보를 이루는 접속사로도 쓰이게 되겠죠. 똑같이 부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시간적인 의미로서는 여러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이겠죠. 그리고 대조와 양보의 의미로서는 하지만 뭐뭐인 반면에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네 둘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양을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100% 뭐에 의존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문맥에 따른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문맥에 따라서 구분. 근데 여러분 이 문맥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대조와 양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뭐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시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대조와 양보의 의미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y를 기준으로 y를 가운데 놓고 양쪽의 의미가 서로 양보나 대조를 이루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냥 서로 반대의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럼 서로 반대의 의미가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찾느냐? 한두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두 단어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while 쪽에도 하나 있고 뭐 while 왼쪽에도 하나 있고 while 오른쪽에도 하나 있다. 무조건 대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보나 대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꽉 차 있다로 되어 있죠. filled with 꽉 차 있는데 이쪽은 뭐라고 되죠? while이는요 blank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비어 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두 단어 서로 완전히 서로 뭐가 되죠? 상반되는 의미가 돼요. 상반되는 의미와 이미지를 갖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 while은 뭐다? 아, 대조와 양보의 의미의 접속사구나라고 하는 걸 바로 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류의 대조와 양보의 의미를 갖는 이 뭐다? while은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문장을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읽다 보면은 앞에는 뭐 이런 A라는 의미였는데 여기는 이상하다. 왜 B라는 전혀 색다른 의미가 나오지? 라고 했으면 뭐다? 아, 그 while은 100%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대조와 양보의 의미를 갖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서쪽은 이제 이 전 세계 예술가들이 그린 이제 그래피티로 꽉 차 있었는데, 하지만 반면에 eastern side 동쪽은요 was kept blank라고 했죠. 비어 있었다라는 얘기 되겠죠. 자, 요것도 지금 kept blank라고 돼 있는데, 요 blank는 여러분 형용사죠. 요것도 원래 있던 능동태 문장의 목적격 보호입니다. keep은 기본적으로 keep 목적어 플러스 보어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오형식 동사이기도 하게 되겠죠. 목적어가 보어인 상태를 유지하다, 보어인 상태로 남겨두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비어있는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동독은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서독하고 동독이 이제 통일되기 전에는 이제 동독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였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가 어떤 스타일의 국가인지는 대충은 아실 거예요. 여기는 살기 좀 힘든 나라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사회주의 국가였었으니까 그만큼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규제가 되게 많았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벽에다 낙서하면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하지 마. 이랬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쪽은 동쪽 벽은 비어 있었겠죠. 그만큼 이제 그와 반면에 서독은 완전히 정반대의 나라였으니까요. 자, 계속 봅시다. A part of a wall still remains and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s.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part of a wall 되겠죠. 그 벽들의 부분은 still remains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일종의 그 역사적 흔적으로서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and shows 뭘 보여준다?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s. 그 양쪽 둘 사이의 뭐죠? 그 차이점도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쪽은 다시 말하면 조금 약간 자유분방에 속, 한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flash mobbing in Sao Paulo, 브라질. 자, 브라질 상파울로의 이제 flash mobbing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플래시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게 영어 단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플래시몹이 뭐를 뜻하는 말인지는 대충 아시게 되겠죠. 근데 단어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flash라고 하는 말은 번뜩이는 아주 무제한이 빠른, 이게 flash가 여러분 섬광이라는 뜻이 있게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손전등을 우리가 flashlight라고 하는 것, 아주 빠른 순간에 엄청나게 강한 빛을 쫙 이제 내뿜어 준다라고 해서 그걸 flashlight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리를 뜻합니다. 무리나 집단을 뜻하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룹이라는 말이 이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말이라고 치면은 몹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게임 같은 것들 하는 친구들, 이제 그 MMORPG 같은 거 이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몹이라는 말을 좀 은근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몹이라는 말이 뭐 집단, 무리라는 말도 그냥 깽단 아니면 어떤 특수한 목적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몹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만 하세요. 그렇게 그냥 떼거지로 모여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 flash mob is a large group of people who suddenly assemble in a public place, perform an unusual act, then quickly disappear. 대놓고 여기서 정의가 나오네요. flash mob이 뭐냐? 아주 a large group of people. 아주 큰 단체의 사람들인데 어떤 단체, 어떤 사람들의 이제 큰 이제 집단이냐? Who suddenly assemble. 갑자기 assemble. 모여서요. 어디에요? In a public place. 이런 공공장소에 모여서 그리고 뭐 한다? perform. 행한다는 얘기가 되죠. unusual act. 어쩐 되게 좀 아주 되게 독특한 특이한 행동들을 하다가 하고 그리고 나서 quickly disappear.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주 큰 집단이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갑자기 떼거지를 모여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다가 휙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지 사라지는 거. 그걸 우리가 플래시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모였다가 갑자기 집단으로 모여있다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이걸 갑자기 휙 순식간에 벌어진다고 해서 flash라는 말하고 이제 집단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한 행위와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집단을 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lash 몹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도록 하죠. Teenagers of São Paulo, Brazil, love to hang out in a safer environment than their home street. 자, 브라질 상파울로의 이제 이런 젊은이들은요, love to 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hang out. 여러분, hang out은 글자 그대로 그냥 어울려 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같이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노래방 가거나 아니면 뭐 가서 PC방 가거나 아니면 뭐 분식집 가서 그냥 뭐 먹으면서 그냥 수다 떠는 거. 그거 전부 다 싹 다 뭐죠? hang out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어디에서 노는 걸 좋아한다? In a safer environment. 그렇죠.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노는 걸 좋아한대요.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 Their home street. 그들 집 근처 길거리보다 좀 더 안전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환경에서 어울리는 것을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한대요. Thousands of text messages invite teenagers to a shopping mall where they enjoy themselves singing and dancing together. 아주 수천 개의 이제 텍스트 메시지가 invite teenagers, 그렇죠? 청년들을 뭐란 얘기가 되겠죠? 뭐 어디로 부른다? To a shopping mall, 쇼핑몰로 초대를 한대요. 부른다는 얘기죠. 야, 어디로 모여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 메시지가 쫙 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쇼핑몰이 어떤 쇼핑몰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가 어디다? They enjoy themselves. 여러분, enjoy oneself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즐겁게 논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그들은 그냥 재밌게 논다. 뭐 하면서 재밌게 논다는 얘기 되겠죠? 요건 동시 동작의 분사 구문이 되겠죠. Singing and dancing together.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냥 즐겁게 노는 그러한 쇼핑몰로 뭐라는 얘기죠? 이 텍스트 메시지들이 그냥 이 청년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전형적인 플래시 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a street installation in London, UK. 자, street installation 하면 이게 거리 설치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아예 그냥 용어예요. street installation이라는 말이 설치라는 뜻도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도 여러분 installation이 설치 미술이라는 뜻도 아예 원래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뭐 installation art라고 할 때도 있고요. 자, 영국 런던의 이제 거리 설치 미술에 관련된 얘기인데 봅시다. 자, street installations refer to various objects set in public spaces. 자, 거리 설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refer to 뭐를 뜻하느냐, 뭐를 언급하느냐, 다양한 사물들을 뜻한다예요. 어떤 사물들? set, 설치된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도 과거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 주는 거죠. in public spaces. 대체 이런 다시 말하면 이제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갑자기 우리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공공장소가 되죠. 그렇죠? 공공장소에 설치된 다양한 뭐란 얘기죠? 이런 사물들을 뜻한대요. 이제 street installation이 이제 거리 설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So they are part of the streets people walk along every day. 그렇죠? 그것들은 이제 길거리의 일부란 얘기인데 어떤 길거리? People walk along. 사람들이 매일 이제 walk along every day. 사람들이 매일 이제 따라서 걷는 그런 이제 길거리의 이제 일부란 얘기가 되겠죠. 이건 지금 전치사 along의 목적어가 생략된 이제 목적어가 빠져 있는 이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돼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visit Soho, London, for example, where a telephone booth lies on the street, broken in half. 되겠죠.
자, 런던의 소호가를 가보면은요, 소호가에 가봐라 라는 얘기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호가에 가봐라는데, 이 소호가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요거 지금 이렇게 관계부사를 또 수식해 주는 거죠. telephone booth, 그렇죠? 이 공중전화 박스가 lies on the street, 그렇죠? 그냥 길거리에 놓여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채로 놓여 있다는 얘기 되겠죠. 이것도 동시동작의 분사 구문이에요. broken in half, 절반인 부서져서 절반이 망가진 상태로 이 길거리에 공중전화 박스가 놓여 있는 소호거리를 한번 런던에 있는 소호거리를 한번 가봐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또 동시동작 분사구문 되겠죠. An artist named Banksy. An artist named Banksy built it as a warning against the collapse of human interactions in the age of information. 무슨 얘기냐? An artist, 즉 예술가인데 어떤 사람이죠? Named 뭐뭐라고 이름 지은 Banksy라고 하는 이제 뱅크시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예술가가 built it, 그것을 만들었어요. 무엇으로서 만들었다? As a warning, 그렇죠? 일종의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로서요. 뭐에 대한 경고요? The collapse of human interaction. 그렇죠? 사람들의 상호작용의 붕괴라는 얘기죠. 언제요? In the age of information. 정보화 시대의 우리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붕괴에 대한 그러한 경고로서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공중전화라고 하는 걸 이제는 아예 그냥 찾아볼 수가 없죠. 물론 공중전화만이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요즘 다 손전화가 있으니까, 다시만 이제 휴대전화가 다 있으니까 뭐 굳이 공중전화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휴대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텍스트를 더 많이 하십니까?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전화보다는 텍스트를 더 많이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일종의 그거죠. 여러분 텍스트로 주고받는 대화는 실제 대화가 아니죠. 사실상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전화로 하기, 이제 육성으로 하기 힘든 말들을 보통 이제 메시지로 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화의 회피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경고하는 이제 뭐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 전화박스 포개진 거 이게 무슨 인간 상호작용이 뭐라는 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내가 남들은 한번 해석을 해본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Buskers in Seoul, Korea라고 되겠죠. 서울에 이제 버스커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봅시다. 여러분 버스크라고 하는 동사가 원래 있어요. 그냥 뭐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그냥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원래부터 있던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뭐 어떤 쇼를 보여주다, 간단한 오락거리를 보여주다라는 뜻이 버스크라고 하는 동사예요. 아시겠죠? 그거에 그냥 이제 그 말이 그냥 그대로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busking is defined. 아예 정의가 내려지고 있죠. Defined as singing,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or performing other forms of art in public spaces, sometimes for money. 자, busking이 뭐냐? is defined가 되겠죠. Define A as B라고 하는 수거가 되겠죠. Define A as B, A를 B로서 정의하다라는 뜻이겠죠. 그것이 수동태가 되죠. 뭐로서 정의되는 것이냐?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악기를 연주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예술 형태를 이제 perform, 즉 공연을 한다라는 되겠죠. In public space, 이런 공공장소에서 라는 얘기가 되죠. 공공장소에서 뭐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이제 그런 예술 행위 따위를 이제 선보이는 것들로서 정의되는데, sometimes for money, 뭐 가끔 때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또 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 뒤쪽에 코마 찍고 나오는 sometimes for money는 그냥 부사구로서 여러분 간주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봅시다. 자, playing on many street corners near subway station in Seoul, buskers attract visitors from around the world라고 돼 있죠. 자, playing on many street, 그렇죠? 요거는 지금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만큼이. 자, street corners nearby subway. 자, 서울에 이제 많은 지하철역 근처에 이제 길 모퉁이에서 연주를 하여서라는 얘기죠. 연주를 하여서 이제 버스커들은요, attract visitors, 그렇죠? 이런 방문객들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전 세계 이런 방문객들을 끌어들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as in many other countries, their performances are often highly regarded as a unique art form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as in many other countries라고 해서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워크북에는 이게 전치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잘못 분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봅시다. 이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건 부사절 접속사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앞쪽에 생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략된 부분들. 생략된 문법, 생략된 자체만 문장 성분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처럼 their performance, 다시 말해서 그 버스커들의 이제 공연들이 종종 뭐란 얘기가 되겠죠? 아주 뭐 독특한, are often highly, 매우 뭐란 얘기죠? regarded as, 뭐뭐로서 간주되다라는 얘기 되겠죠? 뭐로요? unique art form, 아주 되게 독특한 이제 예술 형태로서 뭐 간주된다라는 얘기죠. 높은 뭐냐 이 독특한 예술 형태로서 여겨진다라는 얘기 되겠죠. 어디처럼요? 다른 나라에서처럼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길거리 공연을 되게 독특한 예술 형태로서 간주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부분이 지금 뭐가 생략된 거냐면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됐죠. As their performances are often regarded as a unique form in many other countries. 되겠죠. 이게 원래 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전체가 뒤쪽에 있었던 이 문장 전체가 그냥 여기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이 중복되니까 이만큼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이 그냥 통째로 여기서는 아예 안 써져 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게 독특한 예술 형태로 여겨지는 것처럼 뭐다? 얘네들도 지금 뭐라는 얘기, 그들의 공연도 어떻다는 얘기가 되겠죠? 되게 아주 독특한 예술 형태로서 여겨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것처럼이라고 했을까? 그럼 여기서 그렇다라는 말이 앞에서 나올 필요가 그냥 아예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가 앞에 여기 원래 있었는데 이만큼 전체가 그냥 통째로 다 그냥 생략이 돼버린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as in many other countries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 as라고 하는 것을 이걸 전치사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리드모아 부분들은 모두 마치도록 할 거고요. 리드모아가 되게 짧긴 한데 이 중간중간에 꽤나 여러분들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구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regard as가 되겠죠. 요거의 능동태형은 뭐가 되겠죠? regard A as B. 이건 그냥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수고예요. 아시겠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면 그냥 알고 있어, 숨쉬듯이 알고 있어야 되는 수고예요. A를 B로서 간주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A를 B로서 여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 중간 비록 이제 이 긴 내용은 아니지만 되게 짤막한 형태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문장 구조들 많이 나왔으니까요.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이 리드모어 부분에서 내용 이해 같은 건 거의 잘 안 내시더라고요. 다른 학생들 이제 이 리드모어 시험 부분에 들어가는 친구도 봐니까 이런 데서 서술형 같은 거 은근히 많이 내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서술형 대비 형태로서 여러분이 조금 그걸 감안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여기까지 해서 리드모어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